대통령이 주식시장을 향해 전례 없는 총공격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두 개입을 넘어선 상속세 개편, 공매도 금지, 그리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거대한 자본의 파도가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냉정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부가 시장의 룰을 강제로 바꾸려 할 때 그것은 부의 증식을 위한 절호의 기회입니까? 아니면 탈출해야 할 마지막 경고입니까? 역사적 사례를 분석해보면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유동성을 공급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자정작용을 왜곡해 예기치 못한 폭락을 초래한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현재 코스피의 주가 순자산 비율, 즉 PBR은 1배 미만으로 전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결단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수조 원의 자금 흐름을 바꾸겠다는 거대한 재편의 서막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감정에 휘둘려선 안 됩니다. 정부와 같은 편에 서서 수익을 극대화할 것인가, 아니면 관치금융의 리스크를 피해 현금을 확보할 것인가. 오늘 HD 뉴스는 정부 정책의 이면에 숨겨진 자본의 논리를 해부하고 상위 1% 투자자들이 이 격동의 시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꾸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실전 로드맵을 데이터와 논리로 완벽히 제시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의지는 단순히 선거용 구호가 아닙니다. 상속세 개편이라는 자본시장의 가장 예민한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는 사실은 이번 밸류업이 과거의 일회성 정책과는 궤를 달리한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현재 코스피의 PBR 0.9배는 기업의 자산 가치에도 못 미치는 사실상의 청산가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본이 유사한 정책을 통해 니케이 지수를 34년 만에 최고치로 끌어올린 사례를 복기해 보십시오. 시장을 움직인 결정적 동력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압박하는 강제적 공시와 세제 혜택의 결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감정이 아닌 철저한 자본의 논리에 주목해야 합니다. 내부 유보금은 넘쳐나지만 주주 환원을 외면했던 기업들이 정부가 제시한 상속세 절감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당근책 앞에 결국 지배구조를 재편하고 주가를 부양할 수밖에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지금은 시장의 변동성을 두려워하며 도망칠 때가 아닙니다. 정부의 칼날이 조준하는 곳, 즉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이 강제될 수밖에 없는 저평가 우량주를 선점하여 포트폴리오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부의 대이동 시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바뀐 시장 룰에 적응하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결국 투자의 핵심은 정부와 대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증시의 고질적 병폐였던 오너 리스크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의적인 주가 부양 억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상속세 완화와 밸류업 프로그램은 이 역설적인 구조를 정반대로 뒤집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은 주가를 낮게 유지할 이유가 사라졌으며 오히려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오너가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기대감이 아니라 자본의 생존 본능이 바뀌는 거대한 머니무브의 서막입니다. 현금을 쌓아두고도 배당에 인색했던 저 PBR 대형지들이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적 강제성이 부여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부를 믿느냐 마느냐의 감정적 소모를 멈추고 세금이라는 가장 강력한 강제력이 자본의 흐름을 어디로 몰아가고 있는지 직시해야 합니다. 이 거대한 전환점에서 탈출을 고민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오독하는 일입니다. 지금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대주주의 절세 전략이 교차하는 밸류업 핵심 수혜주의 포트폴리오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할 결정적 타이밍입니다. 결국 투자의 승패는 정부의 의지와 자본의 생존 본능이 만나는 교차점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정책을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논리가 강제하는 필연적인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현금 유보율은 극에 달해 있으나 주가는 장부 가치에도 못 미치는 저평가 우량주의 명단을 재편해야 합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를 34년 만에 고점으로 이끈 동력은 모든 기업의 상승이 아니라 정책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상위 20% 핵심 기업들의 파격적인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였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PBR 1.0배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까지만 회복되어도
이는 시장 전체에 수백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강력한 랠리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상속세 개편이라는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대주주들에게 주가 부양은 선택이 아닌 가업 승계를 위한 유일한 생존 전략이 됩니다. 정부와 싸우지 마십시오. 대신 정부가 깔아놓은 판 위에서 가장 강력한 현금 흐름을 가진 기업의 등에 올라타는 것. 그것이 현재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냉정하고도 확실한 수익 전략입니다. 이제 논란의 시대를 지나 실전의 시간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정부가 던진 상속세 개편이라는 승부수는 단순히 기업을 달래는 차원을 넘어 오너 일가의 사익과 주식시장의 가치 제고가 완벽히 일치하는 사상 초유의 이해관계 황금 교차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핵심 지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째, 사내 유보금이 시가총액의 50%를 상회하면서도 PBR이 0.7배 미만인 현금 부자 기업입니다. 이들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자사주 소각이라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막다른 길에 몰려 있습니다. 둘째, 승계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임박한 그룹사 중 정부의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선제적으로 반응하는 종목입니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를 폭발시켰던 동력 역시 전체 지수의 상승이 아닌 정책의 압박을 기회로 바꾼 핵심 우량주 20%의 독주였습니다. 지금은 시장에서 도망칠 때가 아니라 정부의 의지를 철저한 자본의 논리로 치환하여 오너의 생존 본능과 내 계좌의 수익률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종목을 선별해내는 가장 냉정한 매수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함정을 경계해야 합니다. 단순히 PBR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저평가 우량주라 믿고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은 지난 10년 넘게 한국 증시를 괴롭혀온 밸류 트랩에 스스로 발을 들이는 꼴입니다. 시장이 던지는 근본적인 의구심은 이것입니다. 정부가 압박한다고 해서 과연 대주주들이 자신의 지배력을 희생하면서까지 주가를 올리겠는가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그간의 논리적 결착을 정면으로 타격합니다. 과거 대주주들에게 고주가는 곧 가혹한 세금 폭탄이었지만 이제는 주가를 높여 가업 상속세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문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유리한 생존 전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일반 주주의 수익률과 오너 일가의 사익이 역사상 처음으로 동일한 궤적을 그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투자의 관점은 정부의 구호가 아닌 자본의 생존 본능으로 완전히 전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단순 저PBR주를 거르고 재무제표의 숫자 뒤에 숨겨진 지배구조의 절박함이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를 강제하는 기업들을 선별해내는 정교한 옥석 가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 더 깊은 모순에 직면합니다. 모든 저PBR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낙관론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자산은 많지만 성장 동력이 멈춘 이른바 좀비 기업들에게 이번 정책은 축복이 아닌 독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밸류업 압박은 자본 효율성이 낮은 기업을 시장에서 도태시키거나 강제적인 구조조정으로 내모는 양날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필터링해야 합니까? 단순히 장부상 가치가 낮은 주식이 아니라 자기 자본 이익률 ROE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잉여 현금 흐름과 구체적인 주주 환원 로드맵을 갖춘 기업만을 골라내야 합니다. 특히 지주사 체제 내에서 배당 수익이 오너 일가의 상속세 재원으로 직접 연결되는 구조적 필연성을 가진 종목이 이번 총공격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테마주 놀이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지배구조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거대 안치각 변동입니다. 이제 단순히 싼 주식을 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정부의 칼날을 성장의 기폭제로 치환할 수 있는 진짜 핵심 자산을 선별하는 안목만이 여러분의 계좌를 지킬 유일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사느냐가 아니라 언제 시장이 이를 강제로 인정하게 만드느냐입니다. 단순히 장부상 가치만 믿고 기다리는 소극적 투자는 결국 시간이라는 기회비용에 매몰될 뿐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실전적 해답은 밸류업 지수 편입과 기관의 패시브 자금 유입이라는 수급의 강제성에 있습니다. 정부가 설계한 이 거대한 체스판에서 기업이 지수에 살아남고 기관의 선택을 받으려면 단순히 배당을 늘리는 신용에 그치지 않고 ROE, 즉 자기 자본 이익률을 시장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극단적인 자본 효율화를 증명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 저평가주를 걸러내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것입니다. 자본 효율성이 낮은 기업은 인덱스에서 퇴출당하고 이는 곧 주가 하락과 오너의 지배력 위기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것입니다. 결국 정부의 총공격은 시장의 선순환을 강요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질적 전환을 이루지 못한 기업들을 시장 밖으로 밀어낼 것입니다. 이제 투자자는 단순히 저렴한 주식을 찾는 사냥꾼이 아니라 정부의 인덱스 드라이브에 올라탈 자본의 우등생을 선별하는 냉혹한 전략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선별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 마지막 퍼즐을 공개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치명적인 오류는 시간과 선별을 간과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저평가된 모든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담고 무작정 기다리는 분산 투자는 이번 총공격 국면에서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시장의 유한한 자금은 막연한 가능성이 아닌 확정적 결과를 내놓는 소수의 핵심 기업으로만 급격히 쏠리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금 흐름에 뒷받침 없이 부채를 끌어다 배당을 늘리는 이른바 착시형 밸류업 기업들은 기관의 정밀한 패시브 자금 필터링 과정에서 가장 먼저 퇴출될 타겟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표면적인 배당 수익률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기업의 본질적인 영업이익 구조가 오너 일가의 지배구조 승계 시나리오와 어떻게 정밀하게 맞물려 있는지를 파헤쳐야 합니다. 승계가 임박한 그룹사 중에서도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해야만 하는 급소에 해당하는 계열사를 찾아내는 것. 그것만이 거대한 정책의 파도 속에서 자산의 증발을 막고 압도적인 수익을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한 실전 전략입니다. 이제 막연한 기대감을 버리고 자본의 강제적 이동이 시작되기 전 그 길목을 선점하는 냉혹한 선별 작업에 돌입해야 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결정적 열쇠는 결국 자본 비용과 수익성의 격차에 있습니다. 단순히 현금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현금을 어떻게 사용하여 주주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돌려주느냐가 본질입니다. 대다수 투자자들이 범하는 가장 위험한 실수는 PBR이 낮으면 무조건 저평가라 믿는 것이지만 ROE가 자본 비용보다 낮은 기업은 시간이 갈수록 주주 가치를 깎아먹는 가치 파괴자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이번 총공격은 바로 이 지점을 정밀하게 겨냥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고 유보금을 쌓아두기만 하는 기업은 밸류업 지수에서 철저히 배제될 것이며 이는 곧 연기금을 비롯한 대규모 패시브 자금의 강제 이탈이라는 시장 퇴출 시나리오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표면적인 배당 수익률이 아니라 자사주 소각을 통해 ROE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동력이 오너 일가의 승계 전략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그 수학적 필연성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이 냉혹한 필터링을 견뎌낸 소수의 핵심 기업만이 거대한 자본의 파도를 타고 시장의 독점적 승자로 부상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할 실전 전략의 핵심은 자본의 효율성이라는 냉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정부의 총공격이 성공하려면 단순히 기업을 압박하는 것을 넘어 기관 투자자의 거대한 자금이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당 성향과 잉여 현금 흐름, FCF의 상관관계에 주목해야 합니다. 단순히 유보금이 많다고 해서 밸류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이 실제 주주 환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금 창출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상속세 개편으로 인해 대주주가 배당을 통해 상속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필연적 구조를 가진 기업들이 이번 랠리의 핵심 타겟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주가를 부양하는 신용이 아니라 가문의 생존을 위해 주주 환원율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강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막연한 저평가가 아닌 오너의 사익과 주주의 이익이 완벽히 결합된 수익성 기반의 고배당주로 포트폴리오의 체질을 완전히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 실전에서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은 자본의 효율성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수치입니다. 정부가 설계한 밸류업의 본질은 단순히 배당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저조한 ROE, 즉 자기 자본 이익률을 글로벌 수준으로 강제 견인하는 데 있습니다.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는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재투자하거나 주주에게 돌려주지 않고 내부에 쌓아두면서 자본 규모만 비대해진 결과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업은 단순히 현금이 많은 곳이 아니라 그 현금을 사용하여 자사주 소각을 단행함으로써 자본이라는 분모를 줄일 수 있는 기업입니다. 분모가 줄어들면 ROE는 산술적으로 급등하며 이는 곧 PBR의 리레이팅으로 직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 니케이를 깨운 자본 효율화의 마법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 OCF가 견고하면서도 자본 비용 COE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기업, 특히 대주주의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고배당 정책이 불가피한 지주사와 금융주를 정밀 타격해야 합니다. 이제 시장은 막연한 저평가가 아닌 확정적 효율성에만 자금을 투입하는 냉혹한 선별 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실전 지표는 단순히 장부상의 현금이 아닌 잉여 현금 흐름 FCF의 지속 가능성과 자본 비용 COE의 하락 여부입니다. 정부의 밸류업 지수는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 기관의 거대 자금이 기계적으로 유입되는 패시브 수급의 관문입니다. 여기서 승리하는 기업은 자기 자본 이익률이 자본 비용을 상회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주목할 지점은 배당 수익률과 자사주 소각 수익률을 합산한 총 주주 환원율이 해당 기업의 이익 성장률을 앞지르는 구간입니다. 이는 대주주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기업의 부를 시장과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데이터적 증거입니다. 단순히 정책을 따르는 척하는 기업과 구조적으로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기업 사이의 수익률 격차는 앞으로 수년 내에 수배 이상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결국 이 싸움은 정보의 속도가 아니라 기업의 정관과 자본 구조 속에 숨겨진 강제적 부양 의지를 누가 더 정밀하게 읽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투자가 아닌 자본의 대이동이라는 거대한 설계도 위에 올라타야 합니다. 실전 투자의 승부처는 단순히 싸다는 지표를 넘어 기업이 자본의 효율성을 어떻게 극대화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 증시의 고질적 저평가는 자본 비용 COE는 높은데 자기 자본 이익률 ROE는 턱없이 낮은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데이터는 가중평균 자본 비용 WACC를 상회하는 초과 수익을 내면서도 그 결실을 대주주의 상속세 재원 마련과 주주 환원으로 일치시키는 기업의 명단입니다. 정부가 설계한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은 이른바 자본의 태업을 끝내는 것입니다. 잉여 현금 흐름 FCF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내에만 가둬둔 기업은 이제 패시브 자금의 이탈이라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반면 적극적인 자사주 소각을 통해 자기 자본이라는 분모를 줄이고 동시에 배당 성향을 높여 대주주의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기업은 단순한 가치주를 넘어 성장하는 가치주로 리레이팅 될 것입니다. 결국 이번 총공격에서 승리하는 전략은 정책의 방향성과 대주주의 사익, 그리고 자본의 효율성이라는 세 가지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리는 지점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한 유동성 장세를 넘어선 구조적 강세장의 본질입니다. 구체적인 실전 전략의 핵심은 순현금 자산과 배당 증가율이라는 두 개의 축을 결합하여 투자 대상을 압축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현금이 많다고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현금이 대주주의 승계자금이나 세금 납부 재원으로 전환되는 명확한 경로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가총액 대비 순현금 비중이 30%를 상회하면서도 최근 3년 동안 배당 성향을 매년 5%포인트 이상씩 상향해온 기업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의 압박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이미 내부적으로 자본 효율화를 통한 지배력 강화 시나리오를 가동했음을 시사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특히 외국인 지분율이 하방을 지지하면서 PER이 업종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종목은 향후 밸류업 지수 편입에 따른 패시브 자금 유입 시 가장 강력한 수급의 탄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결국 승부처는 정책의 방향성과 대주주의 사익이 만나는 접점에서 발생하는 확정적 현금 흐름을 누가 먼저 데이터로 읽어내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이것이 밸류 트랩을 피하고 진짜 가치 상승을 선점하는 유일한 방법론입니다.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단서가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총공격의 본질은 단순한 정부의 정책 강요가 아니라 수십 년간 한국 증시를 짓눌러온 지배구조의 역설이 정면으로 돌파되는 역사적 임계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결정적 아하는 명확합니다. 과거 대주주들에게 고주가는 피해야 할 세금 폭탄이었지만 상속세 개편이라는 승부수로 인해 이제 주가를 적극적으로 높이는 것이 가문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유리한 생존 전략으로 뒤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투자의 최종 해답은 정부의 의지와 오너의 사익이 완벽하게 맞물리는 그 황금 교차점을 선점하는 데 있습니다. 앞서 분석한 ROE 개선과 잉여 현금 흐름의 데이터는 단순한 지표가 아니라 오너가 생존을 위해 반드시 당겨야 할 방아쇠였던 셈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막연한 공포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본의 생존 본능이 지배구조의 결함을 압도하는 이 순간, 오너의 절박함이 투자자의 수익률로 치환되는 이 명백한 메커니즘이야말로 시장의 혼돈을 끝낼 유일한 열쇠입니다. 정부가 설계한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오너의 생존 본능에 올라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도달한 최후의 승리 전략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이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췄습니다. 그동안 한국 증시를 외면하게 만들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이 정부의 상속세 개편과 밸류업 정책을 만나 오히려 폭발적인 상승의 트리거로 변모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결정적 아하 모멘트입니다. 과거에는 대주주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억눌렀다면 이제는 주가를 높여 가업 상속공제 혜택을 극대화하고 배당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오너 일가의 생존에 훨씬 유리한 구조로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결국 해답은 명확합니다. 정부의 정책에 맞서거나 도망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정부의 칼날을 자신의 방패로 삼은 오너들의 탐욕과 생존 본능을 이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장부상 싼 주식이 아니라 주가를 올려야만 하는 구조적 필연성을 가진 기업, 즉 풍부한 잉여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자사주를 소각해 ROE를 강제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핵심 우량주의 포트폴리오를 압축하십시오. 이것은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거대한 머니무브이며 이 흐름의 길목을 선점하는 것만이 자산의 비약적인 점프를 만들어낼 유일한 실전 전략입니다. 결국 우리가 찾아낸 이 투자의 성배는 이해관계의 대통합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저평가의 늪은 단순히 기업이 나빠서가 아니라 대주주가 주가 상승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상속세 개편으로 인해 고주가는 더 이상 세금 폭탄이 아니라 가업의 지배력을 지탱해줄 든든한 자산이자 합법적인 승계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단숨에 해소할 결정적 아하 모멘트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최종 전략은 명확합니다. 정부의 강제적인 밸류업 압박을 오너 일가가 자신의 세금 문제를 해결할 절호의 기회로 이용하려는 종목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잉여 현금 흐름이 풍부하여 자사주 소각을 즉각 실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ROE를 끌어올려 밸류업 지수 편입을 확정지을 핵심 우량주에 집중하십시오. 정부의 의지에 베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를 지키려는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욕망, 즉 오너의 생존 본능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이제 시장에서 도망칠 때가 아니라 정부와 대주주가 만든 이 거대한 자본의 파도에 몸을 싣고 수익의 정점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결국 이 모든 전략이 가리키는 종착지는 명확합니다. 정부의 총공격은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대주주들에게 주가를 올려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를 강제로 선물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아하 모멘트가 완성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업의 실적만 봤지만 이제는 오너의 세금 고지서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상속세 개편으로 인해 고주가가 세금 폭탄이 아닌 가업 승계의 축복이 된 시점에서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오너의 생존을 위한 강제적 필연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 저평가주를 걸러내고 진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우리는 이제 밸류업 지수 평입이라는 거대한 패시브 수급의 물줄기와 오너 일가의 상속세 재원 마련이라는 사익의 흐름이 만나는 그 지점에 미리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막대한 잉여 현금 흐름을 보유하고도 주주를 외면했던 기업들이 오너의 생존을 위해 돌연 주주 환원의 전사로 변모하는 드라마틱한 리레이팅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며 탈출할 때가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자본의 생존 게임에 올라타 부의 증식을 극대화할 골든타임을 잡아야 할 순간입니다. 드디어 모든 퍼즐이 하나의 거대한 전략으로 완성됩니다. 우리가 도달한 최종 결론은 명확합니다. 정부의 총공격은 시장을 망가뜨리는 규제가 아니라 자본의 논리를 정반대로 뒤집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고질병을 뿌리 뽑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아하는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오너 리스크가 이제는 역설적으로 주가 부양의 가장 강력한 엔진으로 탈바꿈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투자자는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 잉여 현금 흐름이 풍부하여 자사주 소각을 즉각 실행할 수 있는가. 둘째, 그 행위가 오너 일가의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열쇠인가. 이 두 조건이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폭발력은 단순한 반등을 넘어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거대한 랠리가 될 것입니다. 밸류업 지수라는 강제적 수급과 오너의 생존 본능이 결합된 이 지점이 바로 우리가 모든 자산을 걸고 승부해야 할 머니무브의 종착역입니다. 이제는 의심을 멈추고 자본이 설계한 이 필연적인 승리에 올라타십시오. 이것이 정부의 총공격에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타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결국 이번 분석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정부의 총공격은 단순한 시장 개입이 아니라 대주주의 사익과 주주의 수익률이 역사상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보게 만든 거대한 설계입니다. 우리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단어를 잊어야 합니다. 대신 오너 일가의 상속세 고지서와 기업의 잉여 현금 흐름이 만나는 그 지점이 바로 여러분의 부가 폭발할 머니무브의 출발점임을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운에 맡기는 투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자본의 생존 본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본질적인 흐름을 읽는 자만이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만약 아직도 정부와 싸워야 할지 아니면 올라타야 할지 망설여진다면 지금 다시 이 전략의 첫 문장으로 돌아가십시오. 정부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자본시장의 가장 아픈 곳인 상속세를 건드렸는지 그 파괴적인 의도를 다시 한번 복귀하는 순간 여러분의 계좌는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총공격의 서막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거대한 자본의 파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결국 이번 분석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정부의 총공격은 단순한 시장 개입이 아니라 대주주의 사익과 주주의 수익률이 역사상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보게 만든 거대한 설계입니다. 우리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단어를 잊어야 합니다. 대신 오너 일가의 상속세 고지서와 기업의 잉여 현금 흐름이 만나는 그 지점이 바로 여러분의 부가 폭발할 머니무브의 출발점임을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운에 맡기는 투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자본의 생존 본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본질적인 흐름을 읽는 자만이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만약 아직도 정부와 싸워야 할지 아니면 올라타야 할지 망설여진다면 지금 다시 이 전략의 첫 문장으로 돌아가십시오. 정부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자본시장의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을 정조준했는지 그 파괴적인 의도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계좌는 이미 다른 차원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번 전략의 종착지는 명확합니다. 대통령의 총공격은 시장에 대한 단순한 간섭이 아니라 수십 년간 얽혀있던 자본의 실타래를 푸는 단 하나의 정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공포에서 벗어나 오너의 사익과 주주의 수익률이 사상 처음으로 일치하는 이 황금 교차점을 선점해야 합니다. 잉여 현금 흐름과 상속세 고지서가 만나는 곳,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자산이 폭발적으로 증식할 실전 투자의 최전선입니다. 단순한 기대감에 편승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자본의 생존 본능이 설계한 이 거대한 체스판의 다음 수를 완벽히 읽어내십시오. 만약 아직도 이 파도의 시작점이 어디인지, 그리고 왜 정부가 지금 이 시점에 자본시장의 가장 예민한 아킬레스건인 상속세를 건드렸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이 전략의 첫 문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대통령이 선포한 총공격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보이지 않던 거대한 부의 기회가 선명한 확신으로 바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 이 역사적 흐름을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해묵은 저주가 어떻게 역사적인 기회로 변모하고 있는지 그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의 총공격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상속세라는 자본의 급소를 찌름으로써 대주주들이 주가 부양을 자신의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로 받아들이게 만든 거대한 판짜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정부의 의지와 오너의 탐욕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유동성의 흐름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주주 환원으로 다시 기업 가치 재고로 이어지는 이 필연적인 승리의 공식은 이미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의 논리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거대한 자본이동의 서막이 여전히 두렵거나 정부가 왜 하필 지금 이토록 거칠게 시장을 몰아붙이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다시 궁금해졌다면 지금 즉시 이 영상의 첫 장면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곳에 여러분의 부를 바꿀 모든 정답이 이미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해묵은 절망이 어떻게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의 기회로 전환되는지 그 실전적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대통령의 총공격은 단순한 시장 개입이 아닙니다. 상속세 개편이라는 승부수를 통해 수십 년간 평행선을 달렸던 대주주의 사익과 일반 주주의 수익률을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시킨 거대한 설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정부와 싸울 것인지 아니면 시장에서 도주할 것인지 망설일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유일한 지표는 오너의 생존 본능이 투영된 잉여 현금 흐름과 자본 효율화라는 필연적 선택뿐입니다. 이 구조적 역전을 이해한 투자자에게 지금의 시장은 단순한 반등을 넘어 자산의 퀀텀 점프를 이룰 머니무브의 전장이 될 것입니다. 자본의 논리는 차갑지만 명확합니다. 만약 정부가 왜 지금 이토록 강력하게 시장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파도의 끝에서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지금 즉시 이 전략의 첫머리로 돌아가 다시 한번 신호를 포착하십시오. 부의 기회는 언제나 판이 바뀌는 그 첫 번째 균열을 읽어내는 자에게만 허락됩니다.